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벌써 몇 회차까지 내용을 봤는데 선생님은 왜 계속 같은 옷을 입고 계신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 번에 몰아서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다음번부터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서 흥미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서 동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재미가 있으면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거면 뜯어 말려도 스스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맥락이 될 텐데, 자, 오늘은 이 흥미도 발달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과연 독서 흥미는 어떻게 발달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내면적인 요인 그리고 외면적인 요인으로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먼저 내면적인 요인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떤 측면들이 독서가 재미있구나,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동기를 또 유발시키느냐, 흥미를 유발시키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욕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욕구를 직접 채워주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채워주느냐, 혹은 지금 내가 욕구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되느냐 라는 걸로 이야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직접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침 어떤 책을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내용도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 만족이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작가의 책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이 책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책을 단번에 구했다. 그래서 바로 읽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재미도 있더라. 그러면 나의 그 욕구를 바로 채워주는 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간접 충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맥락일 텐데 앞서는 직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사실 이 방향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독서를 했더니만 이 부분이 채워지더라 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분야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의 책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을 보다가 문득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독서라는 행위는 똑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책에서 얻고자 했던 그 상황을 다른 책에서 간접적으로 충족을 했다는 그런 맥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욕구 불만에 대한 보상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죠. 그렇죠? 이를테면 밖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럴 때 해소하는 방법이 다양하실 텐데 어떤 분들은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구는 무엇이었냐면 나는 평안하고 싶었다. 항상 어디에서든 행복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나의 그런 평화가 깨졌다. 따라서 다시 나는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독서를 하겠다. 등등 이와 같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현실 도피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유명한 작가분을 한번 소환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란 이야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꽤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책을 쓴 작가가 톨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이들에게는 이 상상의 이야기가 현실 도피처가 되어준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누구나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어딘가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특히 어른들 중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나 혼자 사귀거나 등등 그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이 상상의 세계가 잠시나마 도피처가 되어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마음의 정화, 위안, 회복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상상의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현실도피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모방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요. 사실 모방심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지는 것도 그 한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을까? 많은 분들이 봤다고 이야기를 하네? 하지만 나는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나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심리가 생긴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또한 어떤 작품, 그 다음에 독서 활동에 대한 흥미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외면적인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요. 즉, 외적인 측면에서 독서가 하고 싶다, 재미있게 읽는 걸 이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가 있는가에 대한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도서 취재에 대한 부분인데, 아이들이 만약에 도서관에 가든 서점에 가든 책을 빌리든 책을 구입하든 그런 순간일 때 만약에 책을 덜 좋아하거나 아니면 아예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뭘 따질 것 같습니까? 체제에 대한 측면에서 페이지, 즉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집니다. 즉 나는 책 읽기가 싫으니까 이왕이면 양이 적은 거를 원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체제입니다. 각자마다 좋아하는 취향이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년 이상의 그 분들 중에는요, 어떤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냐면 저는 가벼운 책이 좋아요. 그러려면 이 인쇄를 한 용지가 달라야 되겠죠. 요즘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재활용 한 그런 용지들도 있는데 상당히 가벼운 그런 재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방이 무거우니까요.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등등 체력이 부족한데 책까지 무거우면 잘 들고 나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벼운 책이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체제의 한 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글자가 큰 거라든가 뭐 등등 다양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읽고 싶은 원하는 자료가 있을 때 입수 조건이 어떤지, 앞에 제가 능력 이야기할 때도 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원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구해서 볼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뭐 절판 상태고 도서관에 갔더니만 누가 빌려갔는데 반납도 안 하고 있고 뭐 등등 또 뭐 예약한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보고 싶을 때 빨리 봐야 되는데 그 흥미가 점점 떨어지겠죠. 에이, 그냥 말아야 되겠다 뭐 등등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미디어의 영향이 있습니다. 즉, 뭐 텔레비전, 인터넷 등등 이런 곳에서 이 작품이 상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작가입니다. 뭐 등등 이런 홍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홍보들이 또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한데 관심이 가는데 재미있겠는데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댁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중요하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특히 학생들에게 도서관에 가렴, 책을 읽으렴, 아니면 과제물을 줄 때 반드시 책 몇 권을 읽고 거기에서 참고를 하여 과제물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참고한 내용들은 반드시 참고 문헌에 출처를 밝히세요. 라고 제시를 한다면 그 반의 학생들은 독서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친구의 영향. 여전히 영향을 많이 받죠. 친구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다.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읽어? 이 책 읽어. 재밌어? 물어보겠죠. 굉장히 재밌어. 너도 읽어볼래? 그럼 내가 다 본 다음에 빌려줄게. 이런 과정들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 단계는 어떤가? 앞선 독서 능력과 마찬가지로 흥미도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봐 드릴 텐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초현실적인 반복 이야기.
연령대는 2세부터 6세까지라고 나와 있죠. 네. 이때는 환경을 그대로 모방을 한다. 그러면서 생활을 익히는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어리니까요. 세상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로부터도 배우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죠. 그쵸? 뭐 이를테면 양치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그야말로 영유아들이 보는 책들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습관에 대한 게 많죠. 뭐 먹는 거, 몸을 씻는 거, 잠을 자는 거 뭐 등등. 그러면서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반복 구조. 즉,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책들의 구조가 다 반복 구조인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옛날 이야기기가 나오는데, 뭐 4, 6세, 이때는 경향은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갔을 때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가만히 지켜보면은 대부분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 그리고 이를테면 내가 먹는 게 맛있으면 엄마도 맛있겠지? 자, 엄마도 먹어봐. 하지만 어른들이 먹기에는 맛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경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때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읽어야 된다. 읽어주어야 된다. 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전래동화 얘기하는 건데 왜 특히 이 시기에 그 책을 읽어야 되느냐?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이 시기는 도덕성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도덕성. 즉,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선이고 악인지, 어떤 행동을 해야 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벌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도덕성에 대한 시작은 부모님들이 댁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애비 그거 지지야 하면 안 돼 혼날 거야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전래동화, 그러니까 세계 명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전래동화들 이런 것들 많이 번역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의 기본 구조는 권선징악입니다. 즉 선인과 악인이 등장을 하면서 대립을 하죠. 결론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선인이 복을 받고 해피엔딩이죠. 일명 악인은 벌을 받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도덕성에 대한 부분들을 익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화기가 오네요. 네, 아까 그 옛날 이야기와 이제 이어지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때는 뭐 설화, 우화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익히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직까지 보통 저희는 뭐 초등 저학년, 특히 뭐 8세, 뭐 9세 이 정도까지는 저렇게 옛날 이야기, 환상적인 이야기, 뭐 이를테면 공주, 왕자 나오는 거, 마법사 나오는 거, 요정 나오는 거 좋아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산타클로스를 믿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점점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많은 지식들을 이제 얻어가면서 이런 세계와는 조금씩은 또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동화,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대한 그런 측면들, 네, 그런 쪽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화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기, 전기기로 나아가는 단계인데 이제 과학이라든가 모험이라든가 우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가게 되면 뭐 성장, 역사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혹 이 전기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위인 전기를 익히면 좋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거죠. 물론 부모님들의 기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실 초등학교에서 많은 교과목들이 있고 수업 시간에 그걸 가르치는데 역사, 국사 이거를 언제부터 가르치는가를 보십시오라고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5학년 때부터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 중요한 거를 왜 그때부터 가르치는가? 아무래도 이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승자의 기록이고 산자의 기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는 남겨진 걸 바탕으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럴 때부터 이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비판력입니다. 비판력. 그런데 그런 능력이 생기려면 적어도 초등 4학년 이상은 돼야 뇌에서 그 부분이 분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에 대한 부분, 전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전기도 역사의 일환이니까요. 고학년 시기에 읽히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발달 단계가 쭉 이어져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차이는 속도에 대한 것도 물론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왜 태어날 때 기질, 그 다음에 성격, 흔히 우리가 성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개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이 발달을 해야 됩니다만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몰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또 결국에는 이 분야로 귀결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열심히 해주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